봄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농촌의 불청객 뉴트리아. 피해가는 거 많이 있지. 고구마 송하는 거 많이 파티비. 공 심어놓으면 잎 다 따먹고. 노지 거기서 잡은 거 거물 구멍낸데 이거 한 마리 어제 3마리 잡았거든요. 또 좁은 거또 케이블 타이로 막고 해도 또 끝이 없어요. 생태계 교란은 물론 농민 생계에 위협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게 유틸리아 가지고 손댄 거. 그래서 상품이 안 돼가지고 버린 거. 이게 하우스 안의 농작물도 꼼짝없이 뉴트리아의 먹잇감, 피해가 심각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뿌리가 올라와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저 부위만 지금 뿌리가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이 대가. 쪼막방이 얼마나 파티빈든지 매일 호종그런 기라 아마. 유틸리아가 요렇게 다 뜯어먹었잖아요, 봐요. 시금치를. 뉴트리아로 병드는 농촌,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감자와 고구마, 고추와 블루베리, 또 목화와 고무나무. 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래생물이라는 점입니다. 국내에 잘 안착해서 우리의 식생활과 농업 발전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외래생물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은 총 2,167종. 그중 유일한 포유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뉴트리아인데요. 이른바 괴물쥐로도 불리는 뉴트리아는 1980년대 중후반 모피와 식용으로 처음 들어왔지만 생태계를 교란하기 시작해 포획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는데요. 날이 따뜻해진 요즘 경남 지역 농가에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생태에 보고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는 경남 양산시의 한 마을. 날이 따뜻해지자 농민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뉴트리아 때문입니다. 여기 마을에 뉴트리아 쥐같이 생긴 거 예. 혹시 아세요? 나오는 거? 내는 누구를 비싸러 간 거, 그거. 네. 우리 보지는 않는데 말 수 있으니까 샀대. 뭐 밭에 피해 가는 거는 없었어요? 피해가는 거 많이 있지. 고구마 송하는 거 많이 파티비. 콩 따먹는 게 아니고 콩 잎을 따먹어요. 아마 그 덮어놔도 막 우달로 해놔도 그게 땅 속을 들어가는 거네. 파고 들어가는 거네. 그 짐승이 지한테 길들어 가요. 쪽집입니다. 흙밀에 심으면 안 돼. 그거로 지가 싹 다 끊어갔다. 일반 나락은 또 안 끊어가고 옆에 있어도 안 끊어가고 흙미하고 찰배하고는 끝이 없어. 맛을 알거든. 끊어가고. 4월 5월 되면 이제 또 모자리 해놓고 하면 그때 또 DB 묻고. 저기 뉴트리아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농민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이른바 괴물쥐 뉴트리아. 30년째 마을에서 미나리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국 씨는 이맘때면 뉴트리아로 인해 골치를 앓는다고 합니다. 뉴트리아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고구마에 약을 타가지고 해도 안 되고 결국 이 막아놔도 구멍 뚫고 들어오고 찌듯을 놔놔도 그냥 할 아프고.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네, 찌찌지. 막아놓으면 지하수 물이 들어오는데 물 들어오라고 열어놨더만은 요 안으로 들어가지고 처음에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철망을 이래 놨죠. 놨는데 이 돌을 왜 놨냐면은 얘들이 작은 돌을 놔놓으니까 또 들어버리고 들어가고 들어버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큰 돌을 이제 점점 큰 돌을 놨어요. 이제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제 일로 안 들어가더만 이제 구멍을 자꾸 내는 거예요. 이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고. 비닐하우스마저 뚫고 들어오니 그야말로 속수무책. 미나리 축제를 앞두고 수확이 한창 이루어질 때지만 얻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치나도 둘러서 오는 거예요. 절로 둘러오고 요 다 치나도 보세요. 쫙 덤들이 가지고 다 치놨잖아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고심 끝에 설치한 그물들. 그러나 이 방법도 뉴트리아의 침입을 근본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 남은 게 뉴트리아 가지고 손댄 거. 그래서 상품이 안 돼가지고 버린 거. 이게 안경 이제 다 깨끗하게 다 베는데 요쪽에만 좀 많죠. 유독 요쪽에. 이게 이제 이 작업할 당시 뉴트리아가 삐대가지고 작업을 못한 거. 근데 이거는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피해는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미나리뿐만이 아닙니다. 노지에서 키우는 미나리는 그야말로 뉴트리아에게 널려있는 먹거리인 셈. 주로 습지에 사는 뉴트리아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집 드나들듯 활개를 치며 미나리밭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최근 날이 따뜻해지면서 뉴트리아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 상황. 이를 막기 위해 뉴트리아의 동선을 파악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몇 번 뚫은 것도 케이블 타이로 막고 해도 또 끝이 없어요. 미나리는 물에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농수를 잘 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특징 때문에 뉴트리아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김성국 씨. 이곳 역시 뉴트리아가 지나다닌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거 요 다니는 자국이 오빠요. 얼마나 많이 다니는 거야? 이따 표가 나잖아. 저거 길을 닦아놨어. 발자국하고. 긁은 자국이 있네요. 저 길이라.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요쪽이면. 아, 이렇게. 게다가 배설물 흔적까지 곳곳에 보이는 불청객의 유월 안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이게 뉴트리아 깎아먹고 찌꺼기. 보란듯이 먹어치우고 남긴 잔여물들. 비닐하우스와 노지까지 합하면 미나리밭은 약 1만 평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규모에 맞는 수입이 나려면 연매출 1억 원에 달해야 하지만 농민들은 뉴트리아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노지 같으면은 시장에 그 경매하는 데를 넘어가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거라 이거. 돌아버리겠어. 그런데 이 마을에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는 미나리 농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년째 연근 농사를 짓고 있는 박복조 씨 또한 뉴트리아로 인해 마음 편히 있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뉴트리아가 가는 그거 거기 들어가 처음 다 파먹어. 있고요. 저 밑에 파티가 완전 좋아졌거든. 물속에요. 지금 없잖아요. 미나리밭을 일구다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연근 농사를 짓기 시작한 박복조 씨. 그런데 연근마저 뉴트리아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뿌리가 안 올라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피해 입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뿌리가 올라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저 부위만 지금 뿌리가 안 올라 있잖아요. 이 대가. 때는 다 파먹어 올라와 보는 게나. 밤낮 주화를 쫓아다니나. 이게 새끼로 까가 좀 아끼만 한데 큰 거는 또 엄청 큰 기라. 쫄병이 한 개만 살살살살 지 맘대로 쫓아다니. 그러니까 막 파리 비는 게 아니야. 이게 물건 없고 그 연불이 그 미구형 그 파디비 가지고 군데군데 줄기가 비어있는 곳들이 뉴트리아가 먹어치운 흔적. 저 밑에도 그런데 저거는 완전 성가 놓는데 성가 나서 이파리도 안 올라와서 다 파먹었어요. 저가 저 밑에는 와 이런 거 싶었더만 꿀면 딱 먹어 제가 완전 다 파먹고 없어요. 그래 지금 빈대 아닌가. 이 구조물이 막 해가 있나요? 쪼막방이 얼마나 파디비인지 매일 구조물인 기라 막 이 맑은 물이 이래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구조물을 다 내보는 기라. 내 그거 파먹는다고 지금 구조물을 다 내보는 기라. 막 1년 내 설치는 기라. 노후에 안정된 수입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구는 한 평 한 1,000만 원 선
파는데 이거 뭐 이런 거 처음 나오겠나? 이게 전신 언니 뭐 이거 캐가지고 처음을 주로 하겠네. 연뿌리가 많이 있어야 캐지. 연뿌리 많이 없는 거는 안 캐는 기라, 예, 막 안 오는 기라. 최근 농민들 눈에 띄기 시작한 뉴트리아. 어제 거기서 잡은 거 거물 구멍낸데 이거 한 마리 어제 3마리 잡았거든요. 며칠 전 기승을 부리는 뉴트리아 포획에 성공한 농민들. 쥐목에 해당되는 동물이지만 몸집이 크고 공격성도 있어 자칫 물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포획할 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습지가 많고 기후가 따뜻한 낙동강 유역은 추위에 약한 뉴트리아가 살기 최적의 장소. 게다가 뉴트리아의 먹이가 되는 수생식물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유독 이 지역의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갈대 습지 주변으로 군데군데 나 있는 구멍은 뉴트리아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 야행성인 뉴트리아는 낮에는 이 굴에서 무리를 지어 지내다가 수영을 좋아해 물에서 놀기도 한다고 합니다. 직접 뉴트리아를 보기 위해 며칠 전 뉴트리아를 잡았다는 농민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습지를 뒤지며 뉴트리아의 흔적을 살펴보려는 그때 어렵지 않게 뉴트리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두려운지 잠시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뒤늦게 찾아가 봤지만 이미 도망가버린 뉴트리아. 제작진은 뉴트리아를 잡아보기 위해 농민의 도움으로 포획틀 안에 먹이를 넣어 유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도록 기다려보았지만 뉴트리아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뉴트리아 개체 추정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남아있는 뉴트리아로 인해 농가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농지와 습지, 물가를 오가며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쉽게 잡을 수 없는 뉴트리아. 그래서 지난 2014년부터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뉴트리아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퇴치 전담반을 꾸려 개체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퇴치 전담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뉴트리아 한번 좀 많이 잡았습니까? 나 잡아놓은 거 많이 있어. 몇 마리 잡았는데요? 많이 잡았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또 있더라. 우리 애들이 어제 3마리 잡았더라. 이제 계속 뿌리 뽑을 때까지 오셔야죠. 저 장사가 안 하라고 또 예. 얼마 해서 금방 또 새끼 많이 치고 금방 늘어나.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리 뿌야지. 근데 씨를 많이 나는데 뭐 나라에서 별로 안 해주니까 문제지. 그 나라에서 그래 하도록 제가 힘을 좀 실어줄게요. 내가 민원 넣고 할게요, 청와대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리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뉴트리아가 저 우리나라 번식해보면 우리 후손들이 괴롭습니다. 내가 이게 환경부에서 낙동강 관리청 환경관리청에서 포획하라고 보내신 분. 그런데 그분이 저 양산 신도시에 계시는데 여기서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차 끌고 기름값 대가 오고 시간 낭비하고 와도 한 마리 포획하면 이제 전에는 3만 원이었는데 이제 2만 원 되니까 이제 돈이 안 된다 이거지. 아마 용돈 기름값 정도밖에 겨우 될까 말까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진짜 자기들도 봉사 차원에서 놀면서 막 시간 남으니까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손자들 용돈 줄 정도는 돈이 모여야 되지 않나 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트리아 습격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농촌.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책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뉴트리아는 주로 습지 식물이나 뿌리 식물을 먹이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 논밭을 헤집고 다니며 먹어치우고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건데요. 그런데 이 농민들이 더 답답한 점은 이 골칫덩어리인 뉴트리아를 잡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본래 환경청에서 꾸린 뉴트리아 퇴치단이 있지만 이들 또한 뉴트리아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속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도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가 농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 역시 경남에서 뉴트리아가 출몰하는 지역 중 하나. 때문에 이곳에도 뉴트리아를 전문으로 잡는 사냥꾼이 있는데요. 과거 배추 농사를 하다 뉴트리아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본 후 뉴트리아 사냥꾼으로 직업까지 바꿨다는 전홍용 씨. 그런데 9년간 이어오던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전 씨를 직접 만나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잡으시나요? 요즘에는 뭐 뉴트리아가 간간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잡으러는 안 나가고 있어요.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예. 전 씨는 최근에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다 뜯어먹은 거예요. 뉴트리아가 요렇게 다 뜯어먹었잖아요, 봐요. 시금치를 밭에 하천을 따라 들어와가지고. 아,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건데? 원래 저 피 안 입은 시금치는 원래 요렇게 커야 되거든요. 요렇게 커야 되는데 지금 뭐 요렇게 상품성 없게 뜯어먹으니까 요 뜯어먹었지, 요 뜯어먹었지, 요 뜯어먹었지. 요래 뜯어먹은 거예요. 시금치밭 또한 뉴트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하천에 근접해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속상하죠, 이렇게. 농가에서는 많이 속상하죠, 이렇게 뜯어먹으니까. 이게 피해가 얼마나 요 군데군데 없는 부분에는 다 뜯어먹은 거예요. 아, 이게? 네. 이쪽으로 없는 부분에. 없는 부분에 다 뜯어먹은 거예요. 아, 듬성듬성 있네요. 네. 뉴트리아가 훑고 간 시금치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모내기철도 전 씨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사철이 다가오니까 농민이 물을 퍼올려가지고 모내기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내기 준비하고 모내기 끝나고 나면은 요 하천에서 논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린 모를 깔아 먹어요. 그래 농가에서는 지금 점점 걱정을 하고 있죠. 뉴트리아 피해를 입을까봐. 아주 단단한 것까지 절단할 수 있는 주황색 앞니와 뒷발에 있는 물갈퀴는 뉴트리아가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뉴트리아는 두 무기를 활용해 하천이나 습지의 수생식물을 무차별적으로 먹어치워 물새나 곤충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트리아는 습지가 가진 긍정적인 기능 또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생식물인데 네. 이 수생식물은 겨울에 물속에서 요래 새싹이 자라거든요. 네. 요래 이제 물속에서 요래 새싹이 요래 자라는데 뉴트리아가 이 수생식물 요걸 요 새싹을 요 깔아 먹으니까 이 수생식물이 자체가 수질 정화 능력 작용을 아주 뛰어나게 잘해주는데 뉴트리아가 뭐 뿌리 새싹으로 다 깔아 먹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다 헤집어 놓으니까 결국은 수생식물이 많이 피해를 입죠. 그렇다면 유독 낙동강 주변 지역에서 뉴트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따뜻한 기후 조건이 첫 번째. 그리고 낙동강 본류에서 뻗어나온 색강 줄기로 인해 자연 발생한 갈대 습지와 수생식물이 많아
뉴트리아가 집을 짓고 먹이 활동을 하기 좋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뉴트리아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본래 뉴트리아는 남미에서 서식하던 동물이지만 1985년 국내에 모피 활용과 식용을 목적으로 처음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육기술 미비로 거의 폐사했으며 2년 후 재수입한 뉴트리아가 지금까지 번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뉴트리아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도리어 땅굴을 파 겨울을 나는 등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며 악명 높은 괴물주가 되어버린 뉴트리아. 그런데 지난 12월 양산, 김해, 밀양, 창원 등지에서 서식하는 뉴트리아가 경남 지역 외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처음으로 포획된 것인데요. 혹시나 서식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소수의 개체수여도 번식력이 워낙 강해 뉴트리아가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뉴트리아 암컷 한 마리가 보통 새끼를 기르면은 한 많게는 10마리, 적게는 7에서 8마리 정도 새끼를 키우고 있거든요. 한 번에 한 10마리 정도 새끼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젖될 시기가 되면은 수컷이 내가 그늘을 가족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내쫓가요. 그럼 타 지역으로 쫓겨나간 놈들이 그 지역에 또 터잡고 살고 또 쫓겨나간 놈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일대에 급속하게 확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 뉴트리아가 가족 단위 집단 생활을 하는데 수컷이 내가 필요한 가족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내쫓가 버려요. 생태계 교란과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뉴트리아 퇴치 제도. 과거엔 총기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포획틀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포획틀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먹이는 필수입니다. 이게 뉴트리아 유인용 먹이거든요, 이 양배추 이게. 겨울에는 이 양배추 주로 뿌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 겨울에는 요 부분을 많이 써. 이 양배추는 겨울에도 얼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으니까. 뿌리 부분을요? 네, 요거 이제 가봅시다. 포획틀 작동 시범을 보이려 현장에 나선 전홍용 씨. 이 포획틀도 전 씨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전에 기존적으로 내가 요거 그래. 그래 설치하는 건데. 네네네. 요 트랩은 이제 요 트랩은 물에다 띄워놓으면 파도가 치면 이렇게 우리가 자동으로 문 닫기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트랩은 또 기존에 있던 트랩보다 더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요거는 요 트랩은 날로 지능이 좋아지는 뉴트리아 때문에 포획틀 개발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먹이를 요래 넣어놓고요. 뉴트리아가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면 반드시 요 안에 요거 철사 요거 요걸 건드려야지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바람에 흔들릴 염려도 없고 보세요. 자 실험해 볼게요. 저 뉴트리아가 여기로 들어가서 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요 철사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그 요거 탁 그러면 여기 탁 닫히는 거예요. 요 트랩보다는 여기 더 안정적으로 잘 잡히고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퇴치 전담반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3월달, 4월달, 5월달 요래 퇴치를 하고
또 10, 11, 12 열에 퇴치를 하니까 그 번식기에는 퇴치 작업을 안 하니까 많이 불어나죠, 새끼가. 많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하나만 하잖아요. 하나만 하죠. 만날 형식적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라 그래서 문제성이 많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돼 꾸준하게 그 포획을 해야지 뭐 하도 안 하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안 돼. 한번 꾸준하게 계속 뭐 포획해서 헌데다 한 마리에 막 2만 원 이래 주더라도 뭐 예상과도 농민들이 뭐 같이 뭐 하려면 사가 뭐 그릇을 잡는 수밖에 없어. 피해를 줄이려면 그건 정책적으로 농업 정책이 뭐 잘못된 거지. 농민도 퇴치 전담반도 힘들어지는 뉴트리아 수매제. 우리는 환경청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1, 2월 이제 결빙이 되는 동절기라든지 그리고 여름철 7, 8, 9월에는 수풀이 이제 많이 우거져 가지고 뉴트리아가 어디에서 이제 먹이를 먹었는지 찾기가 힘들거든요. 또 모기도 이제 많고 해 가지고 퇴치하시는 분들이 그 애로를 말씀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해 수매제를 운영했다는 환경청. 나름대로 퇴치 전담반의 업무를 장려하기 위해 또 다른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퇴치 전담반 같은 경우는 일단 월급을 이제 받고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또 수매제 하면 또 자기네들 업무를 하는 건데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많이 잡을 적에는 뭐 50마리 이상 넘을 경우에는 또 이제 권장하기 위해 가지고 수매제와 같이 마리당 2만 원씩 그 헌터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운영으로 환경부는 2023년까지 뉴트리아를 완전 퇴치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뉴트리아를 이로운 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포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 경상대학교 하고 이제 해가지고 성분은 이제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수매제를 따르기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이는 10kg까지 나가는 무게에 공격적인 성질도 띠고 있어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면 잡기 어려운 데다가 최근엔 이 포획틀도 점점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를 이제 이용하자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환경부에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멧돼지라든지 고라니처럼 유해 야생 동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총기로 잡는 그게 법으로 없습니다. 뉴트리아는 퇴치 전담반이 잠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번식과 성장을 하고 빠르게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 농민들의 피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퇴치 전담반은 이러한 농민들의 사정을 잘 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쉽게 일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뉴트리아 퇴치에 매달릴 수가 없죠. 다른 직업을 또 알아보든지 다른 선택을 또 해야 되죠. 안 하실 때는 이제 뭐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뉴트리아 퇴치 안 할 때는 이제 뭐 농사일을 겸용을 하든가 다른 직장을 또 찾아봐야 되죠. 그 실정이에요 지금. 현상을 수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4년부터 뉴트리아 퇴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이 꾸린 퇴치 전담반은 3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총 6개월을 활동하게 되는데요. 활동을 하지 않는 6개월은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뉴트리아를 잡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남은 뉴트리아는 또다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뉴트리아가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뉴트리아.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자연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그 연구가 진행돼야겠죠. 곧 모내기철이 다가옵니다.
환경청의 빠르고 확실한 대안이 만들어져서 농가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